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의 및 의전 관리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저번 시간에 회의 관련해서 학습을 했고,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식 한번 탑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전 지원 업무를 좀 볼 텐데요. 요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자치부 의전 편람에서 가지고 왔고, 그것을 좀 재구성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좀 편하게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이라든가 대우, 행사를 치르게 되는 일정한 법식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은 고위급 인물에 대한 존대라든가 국가에서는 외교 의례, 그쵸? 존대라든가 외교 의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좁은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가 간의 파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중국,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미국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강대국, 그 다음 선진국에 포함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라든가 외교관 등에 대한 의뢰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동등한 지위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 의전의 5가지 이제 원칙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존중이에요. 첫 번째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원칙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서열 그 다음에 오른쪽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맨 앞쪽에 있는 R을 5개를 따서 흔히 5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아마 경제로 따지게 되면 선진국의 7위에서 8위 정도 이렇게 지금 랭크가 되어져 있는데 의전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이제 당시에 각국의 정상들의 차량이 정확하게 1분 단위로 들어온 사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가 의전에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는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전에 대한 간단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교 의전 관련해서 5가지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전 원칙하고 절차, 서열 기준하고 좌석 배치에 관련돼서는 신규 출제 범위로 올해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의전 범위를 볼게요. 의전 대상자가 국빈, 뭐 외국의 유명 인사, 그다음에 사기업 초청 인사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의 성격,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범위인지 그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최자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도 의전의 범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주최 측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전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의전 업무의 성질을 보게 되면 의전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소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지나간 오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질적인 요소를 종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협하고 조정을 이끌어놔야 된다. 라는 것이 의전 업무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관례라든가 경험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는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갑자기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열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조직이죠. 다른 조직들이 모이게 돼서 우리가 의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인사라든가 민간 단체 인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서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성격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격이라든가 또 주최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열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최 측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초점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호스트가 어떤 방향에 있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사실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TV에서 그 배우들이 드라마를 찍고 나서 그 배우들이 서는 순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크랭크인 때 이름이 올라가는 그 부분에 따라서도 배우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이별로 어떨 때는 좀 이게 뭐라고 하죠? 퍼센테이지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행사의 초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의전의 순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서열이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참가자가 당혹하기도 하지만 이제 불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행사 자체가 조금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서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서열을 계속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위에 이제 의한 서열 기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급이라든가 계급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서열 기준을 나누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 그쵸? 헌법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헌법이라든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제 순위가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헌법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이제 행정부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18부 5처 그 다음에 17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별로 이제 편제도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행정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소속별 편제가 대통령 소속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문체부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데 청와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고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되는 뭐 교육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의전 관련돼서는 어디 걸 가져왔다고 했죠? 뭐 행정안전부. 그쵸? 그리고 또 여타에 되게 많아요.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뭐 법무부. 그쵸? 상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뭐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통계청, 관세청.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국방부, 그쵸?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 군대, 병무청, 그리고 또 통일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이제 경찰청, 그리고 또 외교, 그쵸? 외교 안보니까 외교부, 그 다음에 뭐 환경부도 있고 또 여가부라고 불리는 여성가족부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기관 순위가 있어요. 조직법상 그냥 막 이렇게 나열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서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헌법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위로 서열 기준을 나누게 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관장 선순위, 그 다음에 상급기관 선순위, 그 다음에 국가기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서열 기준이 되는 거지, 뭐 나이가 많다고, 혹은 일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서열 기준을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전직. 그럼 전직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좀 애매하다. 이러면 연령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렇다. 그럼 행사 관련성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직도 없고 연령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행사에 얼마큼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정부 산하 단체라든가 관련해서 민간 단체장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보셔가지고 인사 서열 기준을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도 다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타 서열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청자를 존중하는 거죠. 초청자를 우리가 주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거나, 만약에 지위가 비슷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자,
연장자, 외국인 요렇게 상위에 위치하게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성들 간의 서열 같은 경우는 기혼 부인 순위고 그다음 미망인, 이혼 부인, 미혼자 요런 순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순위가 매겨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혼 부인 간의 서열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때 서열 같은 경우는 남편의 직위 순위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서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공식 행사 연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좌석 같은 경우는 개인적, 사회적 지위, 연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기타 서열로 나누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서열에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만하고 조화된 자석 배치를 위한 서열 결정상의 원칙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국가의 대표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Lady First의 원칙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상위직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선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행사의 성격. 그래서 행사와 관련된 직위를 적용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좌석 배치 관련돼서 판이 있어요. 좌석 배치 판이 있어서 연회장을 가게 되면은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함하고 직급하고 이렇게 나와져가지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그걸 보통 좌석 배치판이라고 하는데, 좌석 배치를 해야 되는 연회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시팅 차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명패, 카드를 식탁 위에 각자 앞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좌석 명패 같은 경우는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자리를 좀 쉽게 찾게 하기 위한 거, 요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좌석 배치판 같은 경우는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초청자, 직책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땡 사장단, 땡땡땡 회장 부인, 그래서 미세스, 그래서 초청자 이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미세스 해리케인,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해리케인으로 이름을, 해리케인은 누구냐면 그 손흥민과 함께 팀에 있는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세스 해리케인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석 배치판은 내빈이 식탁에 앉기 전에 자기 좌석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 쉽게 찾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좌석을 알 수 있도록 행사장 입구에 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고 좌석 배열, 요거 같은 경우는 내방객 응대 예절하고 회의 좌석 배치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좌석 배열 같은 경우는 연애 준비 사항 중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죠. 왜냐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석자 인원, 그 다음에 부부 동반 여부, 그 다음에 주빈, 그쵸, 유무, 그 다음에 장소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좌석 배열 같은 경우 주빈 같은 경우는 입구에서 제일 먼 쪽, 왜냐면 가장 상석에 앉죠. 그리고 연회장에 만약에 좋은 전망, 예를 들면 창문이 있다, 그러면은 전망이 바로 보이는 좌석에 주빈이 앉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방객 응대 예절 때 좌석이라든가 룸에 들어가는 거 상석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거를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자가 이제 테이블 끝에 앉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직책을 가지고 참석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직책이 우선이 됩니다. 그 성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인 좌석 배열 예시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여성이 만약에 배우자를 따라왔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 우선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장 재정 일자 순으로 해서 서열 맞춰서 좌석 배치하시게 되면 좌석 배열은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사 예절과 선물 예절을 볼게요. 그래서 식사 예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봅니다. 남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좌석에 의자 뒤에 있다가 자리 오른쪽 좌석에, 그러니까 남자의 오른쪽에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빼고 모든 여자 손님이 앉은 다음에 착석하시는 게 예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을 식탁에 가볍게 놓는 거 상관없지만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제가 식탁 위에다가 팔꿈치를 올려놓는 것 자체를 되게 항상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는 왜 혼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예절이 아니라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은 식사 예절이 맞지 않아요. 이건 서양이건 동양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짱 끼거나 머리카락 만지는 거 금기죠. 우선 팔짱은 당연히 예의가 없는 거고요. 머리카락 만지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만지는 거 금기사항이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 같은 경우는 보통 서양에서 왔는데 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다 포크랑 나이프를 사용하지만 빵은 손으로 떼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 만진 걸로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좀 덜하긴 하지만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보다 그 신체적인 특성상 머리 쪽에 머리 기름이 좀 더 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이거는 제가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인 특성상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금기사항이죠. 그 기름 이렇게 한 거를 음식을 또 만지고 또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고 양다리는 되도록 붙이죠. 그 다음에 의자 뒤로 깊숙이 앉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서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흔드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발 벗어서 책상 다리 하고 있는 거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할리우드 배우들 그 인터뷰할 때 신발 벗어가지고 자유롭게 앉는 거 보면서 역시 서양인들은 좀 굉장히 개방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식사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식탁에서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 하거나 나이프, 포크 이런 걸로 물건 가리키는 거 완전히 절대 안 되죠. 그리고 포크, 나이프 들고 흔들면서 대화하는 거 완전히 금물이고 무시하는 거예요. 포크라든가 나이프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대화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거의 위협의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탁에서 지루하다고 몸을 틀거나 자주 시계를 보는 거 이거 완전히 실례입니다. 네, 요런 부분들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대화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 말도 없는 것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너머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자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대화하는 거 좋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묵만을 지키는 것도 완전 실례다. 그리고 손가방, 핸드백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가방 들지 않는 여성은 알몸의 여인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성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손가방 같은 경우 내 등 뒤에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신의 오른발 그러니까 식탁에 가깝게 해가지고 오른발 식탁 아래다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좀 잘 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챙기면 챙기는 숫자대로 제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휴대폰 챙기죠. 지갑 챙기죠. 그 다음에 가방 챙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잃어버릴 게 3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휴대폰만 들고 다니거나 원래도 사실 휴대폰 잘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이렇게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그거 QR코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저는 들고 다니면 무조건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손가방을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채기, 하품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 내거나 웃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실수나 재채기, 하품했을 때 옆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트름, 금기이고 그리고 이쑤시개라든가 화장 가끔씩 이제 이쑤시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식탁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약간 불편한 모습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의에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립스틱 고치거나 파우더 고치는 거 이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실 가서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사실 여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식사라든가 아니면 뭐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한 번도 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많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예의에 벗어난다, 요거를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냅킨. 냅킨 같은 경우는 바늘 접은 쪽이 내 앞으로 오게 이제 무릎 위에 반드시 놓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추 구멍이라든가 목에 끼는 거, 요런 거는 애기들 아닌 이상 안 하시죠. 그래서 요건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잠시 이제 비워야 되는 경우, 요 때는 냅킨을 의자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죠. 그 다음에 냅킨은 입술을 가볍게 닦는 데 쓰고요. 식기를 닦거나 타월처럼 땀을 닦는 거. 요거 이제 우리 이제 부장님들 만약에 이제 부장님들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 안 하는데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거는 하시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식탁에 물 같은 거 음료 엎질렀을 경우에는 냅킨을 쓰지 않고 웬만하면 웨이터를 불러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엎질렀다, 아니면은 굉장히 조금 부를 정도는 아니다, 이러면은 내가 처리해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포크랑 나이프. 포크랑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요리 접시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깥쪽에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포크는 언제나 왼손으로 잡는 게 옳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포크 나이프를 접시 위에 8팔자, 그쵸? 그래서 엎어놓고 나이프 칼날이 당연히 안쪽으로 오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놓게 된다, 그럼 식사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웨이터가 치우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접시 위에 오른쪽에 이렇게 얹어 놓는다, 그러면 식사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놔뒀는데 웨이터가 자연스럽게 치워. 근데 이거 왜 치우세요? 본인이 치우겠다고 놔뒀으니까 치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이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빵 드시는 거. 빵 같은 경우는 우리 왼쪽에 놔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바꿔서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네. 빵 접시는 본인 왼쪽에 놓습니다. 왼쪽에 놓고요. 물컵은 오른쪽에 놔요. 그래서 우리가 좌빵우물 들어보셨죠?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나이프 안 써요. 제가 아까 머리 만지는 거 금기다 얘기하면서 서양인은 신체적인 특성상 좀 기름이 더 낀다, 이런 얘기 제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빵을 우리가 손으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식탁에서 물, 음료 제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가 있는 것 중에 손을 쓰는 게 빵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 손으로 떼서 먹는 거고, 빵은 숲이 나온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고요.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마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특히 애기들 먹죠. 그리고 수프 먹는 법. 컬러를 좀 바꿀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왼손으로 우리가 이제 국그릇을 잡고요. 바깥쪽으로 약간 숙인 다음에 오른손에 스푼으로 바깥쪽으로 떠는 거예요. 안쪽으로 뜨는 게 아니라. 네, 그쵸? 그래서 바깥쪽으로 떠먹는 것, 요런 부분으로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에서는 지키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스푼 바깥쪽으로 하는 것은 요즘 예절이고, 그릇을 그대로 두고 먹는 거, 요 부분만 달라요. 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그릇을 잡고 숙인 다음에 먹었던 거, 요게 옛날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릇은 그대로 두고요. 스푼 자체는 만약에 스푼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바깥쪽이야. 그러면은 요쪽으로 떠서 먹는 거예요. 요쪽으로 떠서 먹는 거. 요쪽으로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스푼으로 떠서 먹는 것 자체는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그릇을 잡는 것 자체는 옛날 예법과 요즘 예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리 내면서 먹는 것이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예의에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요즘의 예법이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손으로 먹는 경우, 서양에서는 식탁에서 반드시 나이프와 포크 쓰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손으로 먹는 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제외돼요? 빵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새우나 게의 껍데기 벗길 때 손 쓰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핑거볼 나오죠. 그래서 손가락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선의 작은 뼈를 입속에서 꺼낼 때 요거는 포크로 받아서 접시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접시가 있는데 옆에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또 이제 한식의 특성상 만약에 생선이 나오게 되면 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접시 위에 놓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좀 약간 달라요. 동양의 경우에는 접시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자기가 메인 디쉬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티슈를 놓고 여기다 놓죠. 그쵸? 티슈를 놓고 자기가 먹는 데가 보통 볼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다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플랫한 접시에다가 놓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서양식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에 놓는다라기보다는 접시 위에 놓는 게 좋아요. 왜냐? 식사를 마칠 때마다 계속 그릇을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계속 쭉 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핑거볼이죠. 우리가 이제 디저트 마친 다음에 손가락 씻도록 나오는 물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씻는 것이지 손 전체를 막 주먹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건 금기예요. 제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식사라고 하니까 조금 너무 아기가 어른 같은데 아기들이 보통 막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쯤에 이유식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물론 이제 걱정이 많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막 아기들 막 다 먹여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아기가 먹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 그 식탁을 봤더니 그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밥을 줘요. 밥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죽이죠. 죽을 주고 밥그릇보다도 훨씬 큰 거의 세숫대야 수준의 네 그런 이렇게 볼 같은 거에다 물을 반 정도 담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이랬더니 아기가 이제 숟가락하고 포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숟가락 포크가 신기하니까 막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막 입에 넣더니 나중에 숟가락 포크 막 집어 던지고 손 막 얼굴에다가 묻히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씻기는 거야. 자기가 손 막 담가가지고 자기 손 닦고 먹고 뭐 닦은 물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핑거볼이 생각이 났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원래 먹는 그 그릇보다 핑거볼이 좀 작죠. 그렇지만 어쨌든 핑거볼 애기들 같은 경우는 두 손 넣어가지고 막 얼굴 세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양과 속도 먹고 마시는 거는 절도 있게 적당한 양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속도는 손님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가끔씩 자기 그 식사 속도 굉장히 빠른 사람 있잖아요. 저도 비서할 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식사를 되게 느리게 하는 편이에요. 정말 천천히 하는 편이고 이게 식사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저는 원래 가족의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보통 저녁에 먹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이나 저녁 정도를 먹는데 그때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 좀 길어요. 저희 집은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먹고 가끔씩 먹은 거만 바로바로 치우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좀 그 집안 분위기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대충 뭐 지저분한 거 몇 개만 치우고 또 과일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맥주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은 두세 시간이 사실 훌쩍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집안을 잘하다가 이제 물론 학교 다닐 땐 급식에 막 먹고 이제 다 맞춰서 잘 먹었죠. 근데 비서를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거의 뭐 5분, 10분 밥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리 빨리 먹어도 한 30분, 대표님하고 얘기를 안 해도 식사 시간이 30분까지는 아닐까? 한 20분에서 25분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그거 먹고도 막 체하고 막 이랬거든요. 체하고 막 미칠 것 같았는데 나중엔 저희 대표님이 담배도 태우시고 하니까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둘이서만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외부 약속이 없으시거나 이럴 때. 그럼 만약에 우리가 12시에 들어가요. 그럼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12시에 우리 들어가면 그 백반집 같은 데 가면 한 12시 5분 정도쯤 밥이 나오죠. 그럼 한 12시 10분쯤 이제 식사가 끝나세요. 대표님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럼 10분쯤 끝나면 저는 우선은 식사를 어쩌고 하면은 이제 저는 한 두 숟가락 세 숟가락밖에 못 먹은 상태예요. 아무리 빨리 먹어도. 그러면 대표님께서 나중에 이제 한 10분쯤 한 15분 정도까지 이제 자리에 계시다가 천천히 먹고 나왔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담배도 태우시고 본인 이제 휴대폰도 좀 하시고 그래도 한 20분 그러니까 밖에서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네, 계속 얼굴 밥 먹는데 쳐다보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15분 정도의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른들, 특히 50대 이상의 남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식사 진짜 빨리 하잖아요. 그쵸? 막 거의 막 마시는 수준으로 하는데, 원래는 보조를 맞추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프 스테이크 먹는 법. 주문할 때는 이제 웨이터한테 내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웰던까지. 그런데 이제 익히는 정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서양식이 조금 덜 익힌 채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서양에서 먹게 된다, 음식을 식사를 하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시키는 게 중요하시겠고, 그다음에 담배.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담배 피우지 않는 게 관례죠. 뭐 당연히 요즘에는 뭐 이거는 누가 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에는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애들이 막 밥 먹는데 옆에 뒤에서 할아버지 막 담배 태우시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하지 않는 게 관례예요. 관례. 그래서 요거는 좀 챙기시면 되겠고요. 주류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식전주라고 해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먹게 되는 칵테일을 우리가 보통 식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볼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하이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하이볼. 그래서 우리가 위스키나 진이나 보드카를 주 재료로 이제 해가지고, 하이볼 같은 경우 아마 술을 드시는 분이 지금 이걸 보신다라고 하면 하이볼 너무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이볼 요즘에 더워가지고 좀 먹습니다. 그래서 하이볼 같은 경우는 위스키, 진, 보드카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는 그 양주를 선택을 하셔서, 하이볼에 넣는 양주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산토리가 좀 유명하긴 한데, 저는 이제 벨스라고, 네. 술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약간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보통 샷잔에 한 3분의 1 정도 샷잔을 더블잔에다가 넣은 다음에 뭐 레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라임이라든가 한 2조각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탄산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먹는 게 하이볼인데, 요게 서양에서는 식전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일반적으로 서양식 식사를 하실 때 하이볼을 드셔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하이볼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이볼이 이제 탄산수 때문에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뭐 스카치앤 소다라든가 아니면 스카치앤 워터, 아니면 벌번앤 소다, 그 다음에 벌번앤 뭐 워터, 그 다음에 벌번앤 콕. 그래서 우리가 벌번앤 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술 중에서 그 제콕이라고 술을, 그 잭 다니엘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콜라를 섞어서 먹던 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이볼로 넘어오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전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드시고 있는 그 하이볼, 취할 때까지 드시는 그 하이볼이 실제로는 식전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진토닉, 그쵸? 진토닉이라든가 보드카 토닉, 그 다음에 진 피즈, 그 다음에 탐 콜린스, 뭐 요런 부분들이 식전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특산의 포도주에서 유래한 쉐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선 조금 생소한데 식전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쵸? 그 다음에 벌모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섞지 않고요. 맨하튼이라는 그 위스키가 있어요. 그래서 맨하튼이나 마티니를 만들어 드시는 게 벌모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식전주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칵테일 같은 경우는 맨하튼,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래서 이거는 위스키랑 이탈리안 벌모스를 이제 섞어서 굉장히 이제 단술이에요, 단술. 그래서 요건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고요. 마티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렇죠? 모모에서 마티니 한 잔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요건 좀 드라이하기 때문에 남성용으로 많이 드시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뭐 여자 남자 나누는 뭐 그럴 필요가 있는 뭐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좀 스윗하다, 그냥 드라이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올드 패션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술을 섞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식전주인지는 몰랐었지만 평소에 즐기셨던 술들 중에서 아마 식전주가 꽤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게, 많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홈술이 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취할 때까지 마시는 그 술들이, 네, 우리가 맥주라든가 소주 이런 종류의 술들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기 전에 좀 가볍게 한 잔 정도씩 드시는 술이었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사 중에 마시는 거, 이건 백포도주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이죠. 그래서 생선 음식 같은 경우는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을 좀 먹게 하고요. 요거는 좀 차게 마시는 거.
그리고 적포도주, 레드와인, 가끔씩 레드와인을 냉장고에 이렇게 넣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요거는 우리가 육류 음식 먹을 때 하는 반주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온에 놓고 좀 밍밍하게 드시는 게 적포도주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백포도주를 밖에 놓고 적포도주를 냉장고 속에 넣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따도 포도주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로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요거는 이제 육류 생선 요리 다 반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차게 해서 마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샴페인 같은 경우도 밖에 놓는 게 아니죠. 이거는 축하술이고 차게 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안 알고에 따라서 술의 맛이 상당히 다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라든가 매너, 예절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보고 나서는 이거 식사 중에 마시는 건데, 이거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는 술 아닌데, 아마 이런 느낌들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통 식전주로 되어 있는 술들 같은 경우는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드시려고 하면 좀 약간 술이 맛이 없게 느껴지거나 좀 많이 안 들어가요, 술이. 네,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증류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류주라고 하면 소주가 있겠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40에서 42도가 되는 강한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우리가 꼬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꼬냑 좋아합니다. 네, 저는 꼬냑을 매우 좋아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브랜디 종류, 꼬냑 종류를 식전에 마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에 확 간다, 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드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워낙 도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하죠? 술 자체가 좀 헤비해요. 헤비하기 때문에 식후로 좀 드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큐르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가 오렌지 이런 과일로 만든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큐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마시기도 하지만 칵테일처럼 섞어서 마시기도 하는 그런 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전, 그 다음에 식사 중, 식후주 좀 잘 나누셔가지고 매너 맞춰서 식사 예절에 우리가 머릿속에 탑재를 좀 하시면 되겠죠. 메뉴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공식 연회할 때는 우리가 메뉴 인쇄하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연회라는 거, 그 다음에 주최자, 일시, 장소 이런 부분들 기입하고요. 그 아래에 요리명을 기입하게 되는데, 요리 말 그대로 메인 요리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음식 파악하는 거.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깊이 음식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고 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 종교에 따라서 기피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채식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 채식도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셔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식사를 지금까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깊이 음식을 파악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국제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지만 그 윤식당이라는 윤여정 배우와 함께 같이 이제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윤식당이 좀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로 윤스테이를 했었는데, 거기서 항상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음식을 항상 파악합니다. 베지테리언 때문에 이런 거,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어떤 거, 이런 부분들 하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까지? 이러실 수 있겠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 특히 서양인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음식을 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되고, 채식가 혹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 이런 손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교도 돼지고기라든가 그 제품 넣는 것은 절대 서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나 쇠고기라고 해도 엄격한 정통파는 이거는 할랄식으로 잡은 게 아니면, 할랄식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 할랄식 음식을 따로 팔게 되는데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할랄식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 음료, 그 다음에 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률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를 할 때 식전주를 내가는데 이 사람만 안 내갈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음료라든가 이런 부분 대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힌두교, 쇠고기, 돼지고기 그 제품 안 먹죠. 그리고 양고기, 생선 이런 부분들은 먹긴 하는데, 보통 힌두교도들은 채식을 좀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고기, 생선까지 됩니까? 아니면 채식만 하십니까?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모든 동물의 살생금하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기 안 먹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정통적인 유대교도들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조개류, 쇠고기 이런 특정 부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는 소 잡기 전에 우선 기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쵸? 생유와 고기는 같이 먹고 마시지 않고,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몰몬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배우가 톰 크루즈가 몰몬교일 거예요. 그래서 그 탐 크루즈가 그 몰몬교를 믿기 때문에 좀 유명해진 종교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도 몰몬교를 믿고 있는 연예인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홍차, 술 이런 음식들 마시지 않습니다. 담백한 음식만 먹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전 관련해가지고 국제 여러 가지 매너, 그 다음에 테이블 매너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 제가 의전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양이 좀 줄이기에 좀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갈라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뒤쪽에 가서 사실 국제에 대한 예절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의전하실 때 태극기 개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왜냐하면 이게 4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뒤쪽을 만약에 함께 하게 되면 2시간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의전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2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올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전 지원 업무 관련돼서 첫 번째 거였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학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